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 마치고 사실 영상을 좀 찍었다가 또 음성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영상 지워버리고 일요일 낮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한 번씩 이러는데 참 연중 행사 같네요. 지난주는 추석 연휴로 참 휴일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도 한글날이 중간에 껴 있어서 연휴를 다들 즐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목요일 날 장을 마치고 목요일 날은 모임이 좀 있어서 모임을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뭐 등산, 토요일 날 등산, 뭐 골프, 그다음에 음주 등등을 보내면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참 이번 한 주는 정말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야외 활동하기에 너무나 또 좋았던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고요. 그런 연휴의 날씨 덕분인지 시장도 굉장히 맑고 해외 증시도 견조한 상승을 보여줘서 주말 방송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해외 증시는 뭐 말 그대로 트럼프의 울고 트럼프에 웃었던 트럼프 원맨쇼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뿐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야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국내 증시만의 독자적인 흐름으로만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가 연동한 가운데서 굉장히 또 미 나스닥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런 영향에 의해 환율도 1150원이 붕괴가 되면서 하방이 급격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시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트럼프에 울고 트럼프에 웃는 미 증시, 즉 부양책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가 다시 일부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며 국내 증시의 휴장 기간 동안 해외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해 주었고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패드에서 추가 부양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확대의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기간 해외 증시의 선방속 원달러 환율도 115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1100원 구간까지 환율이 더 열릴지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증시가 긍정적인데 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또 와전이 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봐야 됩니다. 적정한 환율의 이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국내 증시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12조 원대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인데 사실 뭐 예상이 일정 부분 됐던 부분이죠. 갭상승 출발 이후에 지속적인 대량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모이면서 지수와 함께 삼성전자 같이 꺾여서 내려왔었는데요. 일단 장 막판에 대략 4천억 이상의 선물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시장을 일부 끌어올렸던 부분은 뭐 긍정적이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만기에 의한 동시 효과의 이 변동성 정도로 목요일날 증시를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한 변동성이라면 일단은 월요일날은 정상적으로 갈 텐데 앞으로 있을 어,
이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수급과 그 다음에 선물의 동향, 그 다음에 환율의 흐름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 MSCI 이머징 마켓 코리아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하락의 중심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지금의 시장의 반등의 주된 이유는 경기 부양책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막장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통과가 되면 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지속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은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극강의 변동성에 직면해 있고, 미 증시가 그 미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국내 증시는 3억 원이라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 폭탄 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법적으로 뭔가의 변화가 나오면 네, 연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다면 연말에 대폭 날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러한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네, 시장의 환경 속에 있다. 즉 올라갈 때 너무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떨어질 때 너무 겁내지는 말고요. 떨어질 때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정 부분 줄여주고, 시장 대비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시장이 가는 만큼 더 끌고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서 지수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3분기 실적 섹터나 정책 섹터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여전히 친환경 섹터, 풍력, 태양광 지속 강세의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는 일단 수소 섹터의 순환매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며 수소 섹터에 일단은 장초에 집중을 할 생각인데요. 정부 일정이 수소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거 뭘까요? 바이든입니다. 지금 당장 뭐 국내에서 이 친환경 섹터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 만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든의 버프 효과로 올라오고 있다. 즉 바이든의 뭔가가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자율주행 섹터도 비록 많이 올랐으나 일부 종목의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뭐 전에는 라이닉스를 좀 봤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과 같이 후발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주말 사이 이제 이슈가 많은데 북한 신형 ICBM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큰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시장의 판을 흔들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강원도에서 다시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일단 과거에 대장 체시스, 뭐 백광산업, 마니커 FNG 등이 있는데, 일단 테마가 형성을 해야 되고, 첫째 테마가 형성해야 되고, 둘째 상한가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빨리 상한가를 가서 붙이면서 후발 종목들이 이 순환을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실적 섹터에서는 여전히 시젠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항상 실적 발표하면은 깨지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갈지, 혹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계 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신고가까지 보내는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강했던 하이닉스 쪽의 수급이 약간 주춤한데, 하이닉스도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지 같이 연결 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며칠 현대차 조금 주춤했죠. 현대차가 환율 많이 올라가면 현대차한테는 불리해요. 환율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LG전자 실적 발표하고 또 밀렸고, 저는 이제 한국전력 들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물려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매매를 해서 매도 여기서 물려서
오늘 매도를 일부 하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위에까지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이런 선까지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떨어지면 매수 관점 한국전력은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 관점은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시젠 진단키트 종목 중에 시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시젠은 매매를 들어갔고요. 일단 지금 아주 소량 들고 있고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데 거의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 악성 매물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지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700억, 그러니까 목요일날 700억, 그 다음에 수요일날 12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그 정도 흐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풍제약이 10조를 갔었는데 시젠이 못 갈까라는 아주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MS 오토텍은 일단 매도를 좀 위에서 하고 네, 모아놓고 일단 강하게 못 치고 갔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질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쳐주는 방법이 그냥 보통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하고 지속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지속 관심 정도 생각을 하고 써니전자 눌림을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써니전자도 눌림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너무 많네. 하나마이크론 관심 종목으로 보는데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누구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올랐죠. 근데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로는 그 다음 드림텍은 전략 매도 신텍 휴대폰 관련주 중에 신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은 잘 가지는 못하지만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조를 넘었기 때문에 관련 부품 쪽 종목들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 들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속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원익 QNC 지금 가다가 좀 못 가고 아마 금요일날 일부 이제 IT 종목들이 다 밀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줄 상한가를 다 갈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LB세미콘도 좀 눌리면 보려고 하고요. 21선 아래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21선 아래 흐름 지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친환경 섹터 좀 보죠. 친환경 섹터 일단은 풍력의 대장 쪽부터 하나 보면은 두산중공업인데 수급이 최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습니다. 금요일날 일부 이제 기관 쪽에서 흐름은 안 좋은 모습은 좀 있었으나 여전히 네, 10월 16일 전까지는 네,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해서 한 차례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풍력 안에서 대장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 유니슨도 6,000원 돌파인데 일단은 여기 선까지만 바라보고 동구, 삼영, 윌링스도 신고가 코앞이고 태웅 대부분 지금 풍력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약간은 부담이 되는 위치고요. 태양광이 금요일날 좋았죠. 장 후반에 신성 ENG에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좀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두 번째로는 SDN 종목 조금 흐름 좋게 올라갔고요.
그 밖에 이제 기존의 대장주였던 유닛 테스트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 네, 주춤하는 모습 속에 신성과 몇 개 종목만 핀셋처럼 꽂아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목요일 날 OCI 눌림목을 좀 접근을 했었고, OCI가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 안에서 네, 충분히 대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CI도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CI라든지 현대에너솔루션, 네, 이런 종목분들 지속 관심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수소 섹터 보죠. 수소 섹터는 사실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반등 강하게 주다가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서 좀 못 올라갔고요. 네, 3일가량 좀 강하게 가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태양광 수소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때 거의 회복을 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중소형주가 참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EM코리아, 그 다음에 JNK 히터, 네, 여전히 관심 갖고 월요일날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수소 충전 인프라, 충전소 위주의 종목들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과거 강했던 애들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지, 그 다음 에스피오셀 같은 게 치고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수소 관련해서 일정이 좀 모여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자, 그 다음 셀리드라는 종목, 최근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라닉스라는 종목을 수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고 싸게 팔았습니다. 싸게 팔고 마무리를 했고, 셀리드라는 종목을 저희가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다가 장 막판에 이제 목표는 5,200원이었거든요. 5,200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 의견은 목요일날 이때부터 매수 사인은 나갔죠. 이 아래로, 네, 이 아래로 매수 의견이 나갔고, 완전 전형적인 돌파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때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종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은 종목이어서 장중에 거래량 키우고 여기서 다중바닥을 해서 거래량이 나오는 돌파가 나왔으면 첫째 자리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갔다면 강력한 거래량이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 눌림에서 잡는 게 맞죠. 저희는 이제 이쪽 구간에 잡았는데 깔끔해야 돼요. 네, 종가 베팅은 종가의 흐름이 이 정도 남는 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윗꼬리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는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매도가 맞죠. 그래서 일단은 셀리드는 시간 이때 이제 사서 뭐 불타기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요. 종가에 반 던지고 시간 외 차타임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패턴입니다. 패턴. 결국은 이제 중기, 그다음 뭐 수익 매매는 뭐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과 단기 모멘텀 이슈겠지만, 이런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일정 부분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대성 파인텍 컨덴싱 관련 종목이고요. 일단 금요일날 대성 파인텍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장 후반부터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가에 전부 다 팔았는데, 이 종목도 10월부터 전면적인 보일러 회사들은 컨덴싱 보일러로만 네,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친환경으로 엮여서 더 올라가 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자율주행 섹터 한번 보면 금요일날 좀 올라왔던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일단은 상한가를 좀 보였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삼성전자 관련 종목의 자율주행 섹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슈화가 돼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즉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유동성이 더 강화된 시장이라 그 유동성의 흐름에서 조금만 터치가 된다면 이런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종목이 10,000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의 변동성으로도 퍼센테이지가 금방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눌림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500원 선이면 적당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00원 선. 자,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체시스 오리지널 대장주죠. 가장 대장주인데 체시스가 과거에도 터졌다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체시스, 그 다음에 백광산업, 백광소재를 봐야 되나? 백광소재, 백광산업, 백광산업도 생석회 관련주죠. 생석회 관련주로 좀 올라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다시 잡을지, 그리고 마니커, FNG, 양계 쪽으로 대장을 좀 잡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으로 올라갈지 해서 미리미리 종목을 몇 개 뽑아놓고 한번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남은 주말 뭐 즐겁게 보내시고, 네, 오늘 밤 저녁 일요일 라이브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